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 블러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내 1.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통화 긴축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필승!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주봉 손상 연속 4주 넘게 양봉의 흐름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주봉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제 이평선들이 역별에서 이제 정배열을 다가가기 위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긴 시간 동안 지금 시황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이 없는 만큼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현재로서도 이제 차트적인 관점이 기술적인 이 지표가 조금 더 짙다라고 현재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굵은 지표들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오펙 이제 지표 결과물이라든가 혹은 다음 주에 있는 이제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지만 현재 이제 큰 과대 낙폭이나 과대 상승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투심은 유지되고 있다. 기존에 투심이 많이 꺾여 있었는데 다시 이제 알트들에 대해서 이제 양봉의 흐름세로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번 주 주말부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장의 흐름은 약간 이제 시장 분위기가 투심 자체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마냥 떨어질까 봐 우려하고 나서 마냥 홀딩하겠다, 관망하겠다 이런 시점보다는 넘어섰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시장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면서 짧은 포지션 가져가시면서 오늘 어떠한 매매 전략과 또 어떠한 정보를 가져가시면서 매매 인용하시면 좋을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시장은 좀 투심이 불타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좀 뭐 이렇게 크고 작은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뭐 거의 횡보세에 적합하지만 조금씩 막 움직였다가 빠졌다가 다시 막 올랐다가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우리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만큼 그렇게 뭐 활발한 움직임은 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뭐 다음 주에 있을 뭐 CPI 지수도 있고 아직 남아 있고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좀 지금까지 보여준 이렇게 모습처럼 조금 움직임이 거의 없는 모습이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괜히 좀 애매한 시점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살짝 관망도 하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매매를 이어가기를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매매 추천하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솔라나이킹의 국내 거래소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솔라나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자리를 넘겼습니다. 의장직을 통해서 비트코인에만 전념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비트코인 투자에만 집중하겠다는 의견으로 좀 비춰집니다. 이 부분 비트필승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수면상에 드러난 이제 기관의 큰 고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큰 이제 비트코인을 현재 평단가보다도 너무 높게 그것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진행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투자 기관인 만큼 지금 기업인 만큼 지금 좀 우려성을 띠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는 이제 뭐 청산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성이 오면서 이제 CEO 자리까지 지금 내보낸 상황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인 이 네임들을 통해서 이 유명인 기업가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시장을 전망을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CEO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비트코인 가격 반영해서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보시다시피 항상 우리는 이슈를 통하기 전에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에 그렇게 큰 하락폭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반영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트코인 최저점도 최고가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관도 모르고 고래도 모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모르고 뭐 제롬 파월도 모르는 것처럼 아직은 이제 뭐 끝날 시점이 아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를 보면서 누군가는 이제 성공한 투자였다 혹은 실패한 투자겠다. 아직 그 누구도 결론 지을 수 없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슈를 통해서 가격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장의 어떠한 큰 변동성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전문 투자사 해시드가 세 번째 벤처 캐피탈 펀드를 조성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욕 금융당국에서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사업에 400억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 주시하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업비트만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래소도 같이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님께서 의견 주신다면요. 네, 먼저 일단 뭐 거래소 어떤 뭐 거래소를 이용하느냐 뭐 거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거시적인 이 경제부터 좀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비트코인 자체가 좀 활발하게 움직여졌죠. 뭐 GDP 역성장 나오고 뭐 금리 발표 냈는데도 불구하고 뭐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뭐 내용도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반등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잘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이제 펠로시 의원이 대만에 이제 방문하고 나서부터 이제 좀 미국과 중국의 좀 대립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 시장 자체가 좀 우리 공포감을 또 다시 조성을 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한 번 더 좀 빠지는 시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좀 빠지고 있는 좀 모양이 보여지다가 또 어제는 또 오펙에서 또 하루 이제 유가에 대한 또 나왔죠. 이제 기름, 석유 생산에 대한 이제 하루 65만 배럴, 7월, 8월에서는 이제 65만 배럴에서 이제는 9월에서는 10만 배럴로 약 15%밖에 안 되는 양을 이제 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나스닥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왜 기름을 공급을 되게 줄였는데 왜 올렸냐 보니까 수요를 좀 줄였다고 합니다. 수요를 줄임으로써 유가가 좀 많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증시 같은 반등이 나오고 어제 비트코인조차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다시 맥없이 또 빠지더라고요. 빠져서 좀 기분이 좀 그랬는데 지금 오면서 또 보니까 비트코인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좀 애매한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반등이라고 해야 할지 빠진다고 해야 할지 좀 애매한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거시적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지금 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또 아까 해주시다시피 솔라나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했죠. 또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 암호화폐 암호화폐 이제 안에서 또 블록체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겨갖고 계속 또 문제가 생기면서 투심이 조금씩 꺾이고 있어요. 이제 신뢰가 깨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메이저 코인이라도 이제 투자를 조금 기피를 하겠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코인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파이 플랫폼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그 전에 또 유통량 간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블록이 계속 블록이 멈추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솔라나 같은 코인은 계속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솔라나 지갑 해킹 이슈로 인해서 솔라나가 그렇게 하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미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또 솔라나야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지금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 지금 전체적인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지금 거시적인 경제도 뭐 계속 크고 작은 악재와 호재가 넘나들고 이 암호화폐 내에서도 굉장히 좀 어지러운 이렇게 상황이 놓여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이제 불장이잖아요. 불장과 상승장인데 이 상승장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는 이 고래들, 기업들, 이제 세력들이 조금씩 매집을 다 맞추고 난 후에 그 후에 상승장이 일으켜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장기 투자자 쪽으로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단기 투자자분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뜻은 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홀딩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홀딩을 하고 이제 매집이 다 맞춰진 후에는 추후에는 큰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금 이제 거의 하락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곧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뭐 정고점을 뚫는 상승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불장, 미니 불장이라도 조만간 오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기 앞서서 또 지금 시장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단기적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지금 장기 투자자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미니 불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필승님께서도 시장 상황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해하신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또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방금 이제 유일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말에 대해서 조금 인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말씀드려 본다면 일단 지금 중국과 미국의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지금 이제 암호화폐 금지 국가로인데 우리는 언젠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지 국가에서 규제 완화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단순한 한 나라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돼서 어떠한 시장 반영이 조금은 좋아지겠지 정도가 아니라 불장을 일으킬 만한 정도다. 지금 기존에는 원래 엄청난 채굴 국가였던 만큼 규제 완화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엄청난 상승분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CBDC, 이제 중국 같은 CNDC라고 하는데 디지털 화폐와 제가 기존에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암호화폐와 이제 디지털 화폐와의 이제 상생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중국이 거의 지금 선두주자로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입지를 내비치고는 있지는 않지만 뭐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뭐 혹은 얼마만큼 그 이상 걸릴지 알 수가 없겠지만 언젠가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규제를 넘어갈 것이다. 최근에 어제 이슈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대장격인 이제 이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더리움의 새로운 코인 나오겠다는 것은 아닌데 중국인이 이더리움이 현재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채굴에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형이 되는 몇 년 동안 지금 이 업데이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갔었는데 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단기적으로 엄청 올라갔던 이유도 이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받아주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엄청 강한 상승을 일으켰었죠. 근데 어제 같은 이제 이슈를 보면 중국인이 이더리움 이제 파워라고 해서 새로운 코인을 포크를 해서 진행을 해서 새로운 코인 만들겠다. 그래서 그 채굴자들을 이용한 새로운 이제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내비치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에 관련된 지금 이슈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인이 나서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다른 하드포크 진행된 코인들만 보더라도 중국인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도 언젠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가 인간 지표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시황적인 지표가 뭐가 있었죠?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CPI 발표 지수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투자 심리가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불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한국 시간 기준 이제 8월 10일 날 발표가 있는데 지금 그 누가 보더라도 저번 달과 저저번 달과 그러니까 두 달 상관과는 다르게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인플레이션 수치는 조금 더 잡혔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번 달에 비한 CPI 지수는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도 전문가들의 예견치에서 뭐 크게 벗어나는 상회하는 수준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점진적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된 시점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크게 상현 수준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선반영되었으니까. 모든 악재나 호재에 있어서는 선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악재가 됐건 호재가 됐건 이제 나오고 나서 수면상에 드러나고 나서 이슈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가격적인 반영을 일으킬 만한 지속적인 어떤 악재성 혹은 호재성으로서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잡힐 것이다. 곡물지수 그리고 유가지수는 6월부터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오펙 지수를 보시면 오펙에 관련된 이제 발표를 보시면 우리가 기대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힐 만큼의 어떤 발표는 없었지만 이 투심을 꺾을 만한 어떤 악재성으로 재료가 되지 못한 만큼 이번 CPI 지수도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 상황은 9월 달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없는 만큼 더불어서 금리 인상을 고폭 상승하는 이제 울트라 스텝보다도 오히려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시장은 9월 달까지 조금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 8월 10일에 CPI 발표가 있을 텐데요. 또 거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조금 잡았다는 지표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9월 달까지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의 우상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좀 주제로 돌아올게요. 따라서 지금 오늘의 주제 또 업비트만 이용할지 거래소를 또 다른 거를 이용해야 될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유일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거래소 우리 국내 거래소 업비트 위주로만 웬만하면 건드리셔라. 다른 종목, 다른 거래소는 웬만하면 좀 이용하지 마셔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업비트 같은 경우도 원화마켓 기준 코인이 117개나 있습니다. 네, 117개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알트코인들 1% 올랐다가 1% 떨어졌다가 거의 가만히 심정지 상태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장이 또 연출되다 보니까 또 다른 거래소로 눈독을 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로 눈독을 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국내 거래소에서도 빗썸 같은 경우도 다른 좀 약간 잡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잡 알트코인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코인들이 갑자기 펌핑 100% 펌핑 나오고 200% 펌핑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심리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거 업비트에서 조용한데 빗썸 저기서는 좀 많이 움직이네. 보니까 빗썸 말고도 다른 거래소 코인원이라든지 코빗이라든지 다른 종목 보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오르는 코인들이 있어. 내가 저거를 선점했더라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하면서 순간 욕심이 생기게 되고 또 해외 거래소로 또 넘어가게 돼요. 해외 거래소 또 보면은 이상한 코인 처음 보는 코인들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한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저희 무료 방송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해외 거래소에 있는 어떤 코인 좀 봐주세요. 유일 전문가님 봤는데 코인을 봤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고 진짜 누가 봐도 처음 보는 정말 이상한 코인이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셨다가 물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도대체 전망이 좋은 코인도 아니고 처음 유명한 코인도 아니고 차트 모양조차도 정말 이상한 코인인데 왜 그런 코인에 그런 많은 금액의 투자를 하셔서 정말 가슴 아프게 물리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쨌든 업비트에서 또 해외 거래소로 또 이동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트래블러 때문에 또 하루에 100만 원이라는 또 10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보내야 된다는 좀 껄끄러움도 있고 다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현금화를 시킬 때도 다시 나눠서 보내야 된다는 껄끄러움도 있어요. 이런 불편함까지 겪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왜 해외 거래소에 있는 물론 좋은 코인들 많습니다. 해외 거래소도 좋은 코인 많지만 대부분이 좀 이상한 코인들, 안 좋은 코인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하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업비트 이제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셔라. 업비트 또한 정말 양보해서 빗썸까지 업비트, 빗썸 이런 국내 거래소를 위주로 좀 이용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업비트에 있는 종목들, 빗썸에 있는 종목들 조금 지지부진하고 많이 움직임이 없다고 재미없다고 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조만간 좋은 흐름이 보여질 테니까 그런 다른 이상한 코인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비트에는 그래도 믿을 만한 코인들이 한 117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외 거래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 알트코인들도 좀 많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처음 시작하셨거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업비트만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필승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또 한 가지 투자 관점으로서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현재로서 이제 업비트만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5월 달에 비교하면은 투자 심리가 같은 위축 단계여도 심리가 많이 회복해 있지만 아직까지도 업비트에서 이제 특징 종목이 아닌 이상 거래 대금이 많이 죽어 있다. 하지만 이제 5월 달과 이제 2달 전, 그리고 저번 달과 다르게 조금씩 투자에 대한 거래 대금이 유동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비교적이지만 그런 와중에 다른 거래소를 이용한다. 우리나라 거래소도 이제 업비트 말고 나서는 이제 우리 코빗, 코박스 그리고 이제 뭐 빗썸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 이 코인원만 보더라도 빗썸만 보더라도 거래 대금이 현저히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그 말은즉슨 내가 차트적인 지표로서 활용을 해서 들어간다. 스캘핑 너무 위험하고 또 이제 단타로서 진입을 하더라도 큰 거래 대금을 가지고 내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내 자산을 올리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들어갔다가 또 내리면서 나오는 식의 이제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상폐된 우리 업비트에서 상폐된 라이트코인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8월 달에 이제 반감기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이지만 반감기가 8월 초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호재로서 라이트코인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메이저급 코인입니다. 시가총액도 높고 뭐 발전성, 기획성, 프로젝트 팀에 관련돼서도 좋은 힘을 보여주는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는 이제 상폐가 됐는데 상폐된 이유로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거래소와는 이제 색깔과는 맞지 않는다. 거래 내역을 이제 익명성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면서 이제 뭐 세금을 세탁을 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 돈 세탁할 우려가 있다. 라는 우려성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소 상폐가 됐는데 이런 어떤 반감기 호재 혹은 어떤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이제 개발성으로 인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업비트는 없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 없다 보니까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진입하기는 위험해. 이것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맞지 않다. 투자 관점으로서 맞지 않다. 거래소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개발성이 좋은 코인들도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유명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고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아직 수면상에 드러나지 않는 종목들도 많을 거고 또 더불어서 이제 ICO, IEO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상장 전에 비상장 종목들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세계적인 경제 지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미래성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좋은 섹터 이런 섹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실질적인 그 섹터의 어떤 종목이 나왔다. 그 종목의 백서를 뜯어보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팀의 개발성도 보니까 진심이다. 예를 들어서 뭐 메인넷까지 자체 메인넷을 구축했다. 엄청난 개발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메인넷 자체가 대다수는 지금 뭐 이더리움 메인넷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자체 메인넷 구축한다는 자체도 엄청난 자금과 엄청난 인재들이 이제 투입되어서 시간을 공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것만큼 엄청난 호재의 코인 섹터이자 코인이 만들어지는데도 유명 거래소에 없네? 그러면 나는 이건 안전하지 않아. 투기성이라고 무조건 판단하겠어라는 자체가 옳지는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FTX 유명 거래소 해외 거래소인 FTX가 뭐 빗썸을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TX가 한국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내비치는 이런 모습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빗썸이 인수할지 안 할지는 뭐 알 수가 없겠으나 만약에 인수를 진행됐다. 만약에 이제 인수가 진짜로 이제 가시화됐다. 됐다라고 한다면 현재 빗썸의 거래소를 보면 김치 섹터들이 많습니다. 김치 코인이 많습니다. 다른 빗썸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다른 유명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빗썸 거래소만 상장되어 있으면서 이제 거래 물량도 거의 99% 이상 진행되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리 개발성이 좋더라도 투자의 심리를 이제 불러일으키기 조금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상장이 만약 FTX 인수가 됐다? 그럼 김치 섹터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치 섹터들이 FTX까지 상장이 되면서 엄청난 가격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래소 기준점을 두시기보단 이런 투자 방향성에 있어서도 다른 거래소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리스크성이 크고 정확한 내가 분석이 들어갈 수 있다. 그 개발성을 보면서 미래 포트폴리오까지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매매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투자자분들께서 분석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미국, 중국에 또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 포지션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유희님? 네,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뭐 크고 작은 악재랑 호재랑 계속 겹치다 보니까 뭐 올랐다가 빠졌다가 계속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애매한 모양의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빠지는 듯하면서도 뭐 올라가는 듯하면서 또 빠지고 뭐 자꾸 이런 애매한 모양, 이쁘지 않은 모양의 차트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신규로 다시 진입하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실히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률과 이제 확률 싸움인데 우리가 확률을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뭔가 나는 애매하고 적을 것 같아. 그러면은 괜히 억지로 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씩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며칠 월요일, 화요일 뭐 굉장히 좀 많이 알트코인 펌핑되면서 막 굉장히 좀 신났다가 다시 좀 가라앉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확 다운됐는데 여기서 좀 뭐 수익을 좀 봐보겠다고 억지로 포지션을 취했다가 물리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씩 다시 관망 포지션 잡고 확실한 방향성 좀 떨어지거나 확실히 올라오시던가 그런 포지션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부터 투자를 좀 하시는 게 더욱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 포지션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차트적으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도 좋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좀 코인들이 100% 넘는 상승도 있었고 또 미니 불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상승도 많이 보였는데 이러한 특징적인 종목들을 선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트필스님?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단타 포지션이 가장 용이하겠습니다.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워낙 이제 주봉선상, 월봉선상 보면은 워낙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 이제 시작이다. 나 이제까지 버텼다. 현금성 비중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격적인 매수로서 이제 큰 수익 바라보겠다. 나중에 이제 불장 오면은 500%, 뭐 800%, 1000%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홀딩하겠다. 이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최고점, 최저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신도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단타 포지션이 가장 용이한데 이 단타 포지션을 이용한다라고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전일 대비 빨간 종목 키고 있는 거 지금 갑작스레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 여기서 이제 50%, 60% 올라가니까 거기서 고수익 노려보겠다. 나는 야수의 심장이니까 이러면서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번에 주말에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제 엄청난 알트들에 대해서는 큰 상승 펌핑이 있었는데 3일 동안 하루만 말씀드려도 이제 수익률이 90%가 넘었다. 이런 종목 어떻게 잡았나요? 운이 좋았나요? 운이 좋아서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근데 이제 운보다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냐면 거래 대금을 항상 보셔라. 상승장이 됐건 횡보장이 됐건 하락장이 됐건 특징적인 종목을 볼 때 전일 때 막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큰 가격적인 상승 호가창 보니까 미친 듯한 매수 유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혹은 지금이 페이크성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이제 거래 대금을 이용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 혹은 몇 분, 몇 초 정도의 시간 선상 안에서 유지가 될지 우리가 판가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섹터별로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대장인지 모르겠으니까 두 개 다 들어가야겠다. 근데 두 개 다 같은 섹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경우가 높겠죠. 그럴 때는 차라리 분산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다른 섹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혹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을 보셔라. 기존의 2달 동안에서는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의 엄청난 낮은
종목들에서 큰 펌픽을 보였다면 요새 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높은 시가총 3천억 원 이상인 때에 혹은 조 단위가 넘는 종목들에서도 10% 이상의 상승치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현재로서 무조건 시가총액이 낮았으니까 기존에 그런 종목들에서 높았으니까 이런 종목만 노리겠어라고 보기보단 현재로서는 이제 시가총액으로서도 분리를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서 매매 단타 포지션을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썰전 코너에서 업비트만 이용할까 아니면 다른 거래소도 같이 이용할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또 두 분께서 매매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유일 전문가님께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부 강의를 맡게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은 유용한 이런 좀 꿀팁 같은 차트 강의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내가 코린이다 하시는 분들도 쉽게 매매를 어떻게 좀 꿀팁으로 하시는 방법을 제가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꿀팁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를 갖고 왔어요. 볼린저 밴드, 줄여서 여러분들 많이 볼벤이라고 그러죠. 볼벤. 볼린저 밴드 뜻은 다들 아실 거예요. 주식에서 이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제 표준편차 범위 안에 드는 밴드를 설정한 그래프를 말한다. 그죠? 말이 좀 어려워요. 표준편차 안에 범위를 든다는데 무슨 이런 뜻 같은 거 그렇게 우리가 깊게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동평균선 가운데 이동평균선은 이제 21선 이동평균선을 이제 기준으로 좀 움직인다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선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상한선, 이제 중간선, 하한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선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조지표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차트에 이제 주가가 여기 안에서 보통 가운데로 가려는 성질이 있죠. 이제 캔들 같은 경우가 가운데로 이렇게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습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투자를 이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볼린저 밴드만 잘 이용하시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성공적으로 좀 많이 그렇게 많이 요거 하나만 이용해서는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요거 하나만 잘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볼린저 밴드 안에 이렇게 세 가지 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바로 넘어가서 볼린저 밴드 좀 특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가 폭이 좁아집니다. 폭이 좁아져요. 횡보 구간에서는. 그리고 변동폭이 커질 때는 볼린저 밴드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넓어지고 내려갈 때도 넓어지고 그럴 때는 우리가 좀 피할 수가 없겠죠.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겠지만 이런 특징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면 좋을까? 여기 제가 좀 써놨습니다. 간단하게 주가가 상위 밴드에 도달하면은 매도. 상위 밴드 아까 상한선 위에 오면은 매도를 시전하면 될 것 같고 주가가 하이 밴드에 오면은 매수를 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특징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네, 떨어지면은 어느 부분에서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해라.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역추세 매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또한 이렇게 비슷한 양상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최전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이 있어요. 이렇게 변동폭이 쭉 클 때는 이 볼린저 밴드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린저 밴드 이 하한선에서 제가 매수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매수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네, 여기서는 매수를 진행하면 안 되겠고 위험합니다. 정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전부 내려오다가 하한선에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도 살짝 애매하지만 나름 좋은 자리고 여기서 보면 좀 완벽한 자리라고 하면은 요 자리겠죠. 여기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계속 부딪히면서 지지를 받다가 상승이 나오는 요 자리 그리고 나서 매도는 어디서 한다? 이 상한선, 이 빨간색 상한선에 부딪히는 요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은 우리가 요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이제 코인 투자 하신 분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이 볼린저 밴드 지표로서 우리가 매매를 좀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는지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 뭐 난 이걸로 단타를 치겠다 해서 막 5분봉, 15분봉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주봉이나 1시간봉 그리고 뭐 4시간봉 이렇게 좀 수익적 관점으로 쓰이는 게 가장 좀 안전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볼린저 밴드에 이제 박스 구간도 있어요.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이제 박스 구간인데 이 박스 구간에 보면은 우리가 박스 라인에서는 우리가 위에 많이 캔들이 이제 선을 그었을 때 많이 맞닥뜨리는 부분을 저항선이라고 저항 라인이라 그러고 밑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부분 이제 선을 그었을 때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부분을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지지 라인. 이 박스 구간 지지 라인에서도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좁아질 때 이럴 때는 좀 매수하기가 좀 애매하죠. 매매하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서는 조금 이 고급 스킬을 쓰자면 여기서는 좀 이제 볼린저 밴드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돌파 매매를 좀 시전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박스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이 상단 부분을 강하게 뚫고 뚫었을 때 강하게 뚫어줬을 때 뚫었는데 볼린저 밴드 계속 이탈하면서 올라갈 때 이럴 때 한번 돌파 매수를 진행하는 거죠. 돌파 매수를 진행하고 다시 볼린저 밴드 선 안으로 좀 들어왔을 때 다시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면은 돌파 매수를 좀 우리가 진행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처음 이제 좀 잘 투자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돌파 매매할 때 정말 빠르게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좀 머뭇 이거 들어갈까 말까 이거 돌파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점점 막 올라가게 되고 지금 여기다 하면서 정말 최고점에 물릴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면서 웬만하면 돌파 매수는 좀 경험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서 하는 게 조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횡보 구간에서도 그냥 하다 보면 좀 노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볼린저 밴드 보면은 박스권 지지라인 아까는 저항 라인 돌파하는 모습 그 돌파 매수를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꾸준히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박스권 라인 이제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있는데 이 반대로 지지 라인이 뚫리면서 이 볼밴 하단 부분을 뚫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강하게 또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강하게 뚫면서 이탈하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린저 밴드 여기 주가에 이런 부분에 계속 지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지. 이 볼린저 밴드 그냥 뚫고 그냥 막 내려가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거의 있는데 거의 뚫어서 내려왔어. 세일한다 하면서 샀다가는 점점 더 하락을 맞게 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나서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하한선 안에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추세 라인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추세 라인이 어디서 좀 바뀌냐? 우리가 일단은 매매 좀 타점을 좀 잡아보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강하게 이탈할 때는 매수를 하기에는 좀 껄끄럽다. 그렇죠. 무섭다. 볼린저 밴드 이게 안에 안착했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합리적,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아보면은 또 여기 이런 부분 있잖아요. 하한선에서 계속 지지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으로 이어져서 수익을 볼 수 있겠고 또 이런 부분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게 여기 볼린저 밴드에서 지지선, 여기 하한선에서 계속 지지 행보를 하다가 지지를 받다가 이게 상승 추세로 좀 돌변하는 이게 추세 전환을 하는 이런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을 잘 캐치를 한다면은 정말 이 수익적 관점으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어마무지하게도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좀 지지라인 하한선 부분에 계속 지지받으면서 움직이는 모습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락할 때 뚫리면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 뚫릴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반대로 이건 반대입니다. 네, 아까는 상승 추세로 변환하는 거지만 이거는 반대로 하락 추세로 변환하는 건데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 막 주가 우상향하고 내가 산 코인 막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상한선에 부딪히면서 점점 상승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럴 때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걸 우리는 의심을 하고 여기서는 빠르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빠르게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다음에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 계속 뚫리면서 뭐 들어갔다가 뚫렸다가 뭐 계속 이러면서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타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매매를 한다면 매매 타점을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 이런 하한선에 근접하는 부분을 공략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대부분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타점을 잡을 구간이 없어요. 그 전에 그 전 그래프 이제 차트에서 있다면 우리가 잡아서 홀딩을 하겠지만 여기 최근 들어 다 올라왔을 때는 잡을 수가 없다. 잡을 구간이 웬만하면 없다. 이런 차트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일단 먼저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 돈을 손실을 이제 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실전 차트를 제가 갖고 왔어요. 실전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볼벤 이거 하나, 이평선도 뭐 없어요. 뭐 거래량도 지금 안 보이게 이제 해놨고 다른 지표도 없습니다. 그냥 캔들이랑 이 볼린저 밴드만 딱 켜놓고 이 선을 보고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하냐 이런 부분 보이잖아요. 여기 하한선 부분 잘 지켜주는 부분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수익 볼 구간 한번 있겠고 여기서도 지켜주는 구간 있어요. 여기서 수익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 한번 보고 여기서는 하한선 부분에 닿을랑 하지만 거의 닿지 않죠. 이렇게 애매할 때는 들어가도 좋겠지만 내가 확실하다면 들어가면 좋겠지만 약간 애매해 그러면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위에 상단 부분 터치하고 이럴 때는 매수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하단 부분을 공략할 때 하단 부분을 이렇게 공략할 때 매수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상승 여기서 수익불 구간 세 번째 있고 여기서도 네 번째 그리고 여기서는 애매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다섯 번째, 네섯 번째 이렇게 있겠죠. 계속 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만 잘 공략하더라도 이 하단 부분만 잘 공략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어마무지하게 빠르게 단타를 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유용하게도 쓸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고 깔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볼린저 밴드 활용하시면서 매매를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직접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누군가 자꾸 떠먹여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력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일 때도 있죠. 이렇게 계속 쭉 하락을 합니다. 쭉 하락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돈을 못 벌 거야.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장일 때도 그래피가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중간중간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반등을 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락하는 와중에도 볼린저 밴드 여기서 한 번, 두 번 지지를 해줬네. 수익 보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쭉 애매하게 움직이다가 여기서는 지금 뚫렸죠. 뚫릴 때는 매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 뚫릴 때는 매수하지 말고 여기 위에 부분은 하단선에 하한선에 근접하지만
닫진 않았어요. 닫진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고 여기서도 뚫렸기 때문에 매수 금지. 근데 다시 올라탔죠. 올라탔을 때 여기서 지지했을 때 매수. 그럼 약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고 다시 여기서 밑꼬리 라인은 빼고 여기서 지지받는 부분 있죠. 여기서 이제 하단선 지지받는 부분에서 매수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약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어느 구간에서도 항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그 수익이 많거나 적거나 그 차이일 뿐이지 어디를 구간이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락장이라고 해서 너무 포기하고 그냥 뭐 지금은 수익 볼 구간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마음 놓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이런 차트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찾아보시면서 좋은 차트, 좋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셔라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 후에 횡보하고 나서 뭐 이런 차트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차트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하락 막 심하게 하고 나서 막 횡보하는 구간인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한선 보면 여기 하한선 보면 뚫릴 때 심하게 뚫릴 때는 매수 금지하고 여기서 막 지지를 해주는 부분, 지지해주는 부분 여기서 수익 보고 여기서는 애매하니까 매수하지 말고 여기서 다시 지지를 해주네 여기서 수익 보고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이런 부분만 공략을 잘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막 조급할 필요 없어요. 막 굳이 막 단타 막 오늘 뭐 단타 스캐핑해서 억지로 들어갔다가 손실 보고 아 내일은 또 가야지 내일 또 막 단타했다가 또 손실 보고 막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요즘 들어 매매 중독이라고 하죠. 요즘 매매 중독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안전하게 계속 잃지 않고 조금씩 이제 계좌가 이제 시드가 조금씩 불어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 이렇게 계속 우상향할 때도 여러분들 많이 걸리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우상향할 때 수익 이제 볼 수 있는 다른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볼린저 밴드 강의니까 볼린저 밴드로만 좀 볼린저 밴드를 이제 보면서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한 시점 오늘 볼린저 밴드 이 하단 부분에 근접하는 시점이 여기 우상향할 때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볼린저 밴드만 갖고 인용을 하신다면 여기서는 아쉽게도 매매할 포인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없다. 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조 지표라든지 다른 관점으로 다른 패턴, 다른 매매 기법으로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 볼린저 밴드로 아까 하단 부분을 공략하는 방법 말고 제가 이제 돌파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돌파 매수 관점, 이 상한선을 강력하게 좀 뚫었을 때 매수하는 방법인데 여기 이런 부분이 딱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을 이제 약간 좀 뚫을락 말락 하면서 느낌이 강력할 때 뚫을 때 여기서 매수해서 약수익을 보는 방법이 있긴 하는데 하지만 이런 방법은 좀 고리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웬만하면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단 부분을 공략하는 걸로 좀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 구간 같은 경우도 하단 부분 잘 공략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계속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차트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충분히 잃지 않고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뭐 또 히든 코인 제가 좀 찾아놓은 코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히든 코인도 잡아가시고 좋은 공략 코인 잡아가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일 전문가님께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텐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료 방송 주제 상승인가 하락인가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